내가 카프카의 변신을 읽은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변신은 70페이지 남짓한 짧은 소설이지만 난해하고 어렵다. 그레고리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던 그레고리 잠자가 거대한 벌레로 변신한 뒤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배제된 채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몇 달간을 묘사하고 있다. 흔히 변신은 가정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가장을 가족들이 냉대하고 핍박하면서 간접적으로 죽인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삶과 인간에 대한 진실이라는 한두 마디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그레고리가 벌레가 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기암 환자가 된다는 것은 갑작스럽다. 간암에 걸린 사람이라면 황달로 온몸이 누렇게 뜬다. 척추로 암이 퍼진 사람이라면 거동도 하지 못한 채 누군가 대소변을 받아주어야 한다. 머리로 암이 전이되면 매일 아침 바위를 지고 올리는 시지프스처럼 축구공만한 암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지내야 한다. 대장암이 방광을 침범해 구멍을 내면 소변에서 대변이 나온다. 의사들도 말기암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과대학 시절이나 수련을 받을 때 보는 암은 CT나 MRI로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고 그조차 수수로 도려낸 암이다. 나도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고 나서야 암덩어리의 실체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되었다. 가끔 근거 없는 대체요법을 받느라 암을 키워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암세포가 겉으로 드러나면 보는 사람은 그 처참함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만다. 암덩어리가 눈을 파먹고 뺨의 일부분을 녹여버리면 환자는 거울조차 볼 수 없다. 항문으로 암덩어리가 삐져나온 대장암 환자는 앉을 때마다 정신을 잃을 만큼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피와 고름을 줄줄 흘린다. 그런 모습으로 변신한 암 환자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몹쓸 병이라며 전염되지 않는데도 가까이 가기를 꺼린다. 인간관계에서 배제된 암 환자가 급기야 스스로를 삶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도 본다. 환자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밀려온다. 신의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말기암 환자의 대부분은 정신이 맑다. 외양은 벌레지만 정신은 인간인 그레고리 잠자처럼. 말기암에 걸리면 외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경우도 있다. 냄새 때문에 환자와 가족은 병실에서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기 전까지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다녀야 한다. 같은 병실의 환자가 비난을 해도 대꾸할 말이 없다. 말기 자궁암 환자인 송이 할머니가 그랬다. 평온관에 왔을 때 할머니는 암세포가 신장과 대장으로 전이되어 양쪽 신장에 소변줄을 연결하고 인공항문에 대변주머니를 찬 상태였다. 내가 진료를 하려고 해도 대변주머니를 보여주지 않았고 몸을 웅크린 채 짜증만 내셨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건 아닐까 생각했다. 곧바로 신경과에 치매 검사를 의뢰했고 선망과 우울증에 대처하는 약을 썼다. 며칠 후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303호에 역겨운 냄새가 가득 찼다. 먼저 입원해 있던 간암 환자와 유방암 환자가 무척 힘들어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치매나 선망 때문에 진료를 거부했던 게 아니었다. 이전 병원에서 냄새로 인해 상처를 받고 퇴원하셨기 때문에
또 같은 일을 겪을까봐 두려우셨던 것이다. 이번 상담을 하러 왔던 아들이 귀뜸해주었었다면 좋았을 텐데 입원을 거부당할까봐 말을 아낀 듯 했다. 내가 일하는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는 냄새나 선망이 심한 환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2인실이 있다. 나는 송이 할머니를 그 병실로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2인실은 이미 다른 환자가 사용 중이었고 송이 할머니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해와 허락이 필요했다. 한 달 동안 혜택을 받으셨으니 할머니를 위해 양보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환자는 절대 방을 옮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환자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송이 할머니는 냄새로 전전긍긍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2인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무조건 303으로 옮기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 뒤 할머니를 2인실로 옮겼다. 아무도 자신을 손가락질하지 않는 곳, 누구도 코를 틀어막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그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는 비로소 안도했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자신의 몸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상태를 보니 다행히 치료만 열심히 하면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할머니의 병실을 나와 303호 앞을 지나가는데 내키지 않게 병실을 옮겨야 했던 젊은 유방암 환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2인실을 써야 되는데 왜 늦게 온 할머니한테 그 방을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녀는 서러움에 북받쳐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2인실을 경험했고 여러 병실을 옮겨 다닌 적도 있었다. 나는 303호로 들어가서 살짝 병실 문을 닫았다. 할머니가 2인실로 가신 뒤 정말 편안해 하세요.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은 말기암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승자들이다. 나는 그 모든 환자에게 솜니불처럼 따뜻한 의사이고 싶었다. 그럼에도 나는 할머니를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녀에게 상처가 될지 모르는 말을 했다. 훗날 내가 환자가 되었을 때 냄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한다면 슬픔과 서러움으로 뼛속까지 시릴 것 같았다. 젊은 유방암 환자는 마지막 묵어가는 여관 주인의 속마음을 알았을까? 나는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내 진심이 그녀에게 가닿기 바랬다. 오후 회진 때 303호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나도 당신도 마지막 순간 벌레로 변한 그레고리가 될지 모른다. 암 환자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살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다. 암이 턱뼈를 침범해 얼굴 아랫부분이 몽땅 내려앉고 치아와 혀, 뼈와 근육신경이 통째로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도 자식에게 상처를 줄까봐 자살할 수 없다는 어느 가장을 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존경심을 느꼈다. 해부가 끝난 카데바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변한 뒤에도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내려놓지 않는 그 환자야말로 우리 시대의 그레고리 잠자가 아닐까. 30년 만에 다시 변신을 읽으며 나는 벌레로 변한 그레고리가 우리 시대의 말기암 환자라고 느낀다. 살아있음에도 암 환자를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삶으로부터 유리해버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레고리의 이기적인 가족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현실에서 암 환자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와야 한다. 사회봉사의 거대한 치유력만이 카프카가 견고한 인간 소외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마지막에 몬스터로 변할지 모르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때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부디 행복한 몬스터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